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사년 운세풀이 오늘은 간목, 예, 드디어 이제 거꾸로 이래 올라와 가지고 예, 간목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을목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목 운세풀이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5회 진평명리 공부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4회는 부산에서 열었는데 5회는 대전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강의 주제는 1부, 2부를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1부는 사행도에 대한 원리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초급자들을 위해서 사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부에서는 오로지 통변, 사행도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행도 공부를 하신 분들 참가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사행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2일에 토요일입니다. 하게 되고 1부, 2부는 기록된 것처럼 시간을 배분을 했습니다. 1부는 조금 짧죠. 한 30분도 짧고 2부는 3시간 정도 해서 2부에서는 참가자들의 제시된 명조 좀 풀기 어려운 것도 상관없습니다. 좀 어렵다 싶은 것들 괜찮은데 이제 제시된 것이 있으면 그 명조들을 풀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되고 또 정해지게 되면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각 한 20명 정도 봅니다. 너무 많으면 또 우리 공부하는데 또 조금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선착순이니까 블로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예, 진평명리 블로그로 가시면 해당 제5의 진평명리 공부방에 대한 안내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참가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간목에 대해서 이제 을사년 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만 들어도 예, 아,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지라고 이제 드디어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쭈루룩 이렇게 간목에 대한 변화를 읽어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목만 하면 이제 다 하긴 하죠. 하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보통 이제 기준은 우리 정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기로 했냐면 을사년이다라는 이 글자가 간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요 을사년이 이 간목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을사년을 알아야 됩니다. 얘들은 어떤 작용을 할까? 그죠? 과연 어떻게 변할까? 그 변하는 작용에 의해서 간목은 어떤 간목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겠죠. 그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간단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만 추렸는데 제가 설명을 더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요 갑에 을사년이 붙었을 때 작용에 대한 기본을 한번 보도록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을사년은 대략 화기가 이제 을을 통해서 펼쳐지는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을은 당연히 목적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사화의 이 작용은 확산을 완전하게 해야 되고, 그 확산은 누구를 하느냐 하면 을목이 그 확산의 작용을 이제 맡아서 책임을 맡겠죠. 그죠? 을목이. 요 을사에서 왔던 이 을목.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비견이 됩니다. 아, 급제가 됩니다. 죄송. 예, 급제가 됩니다. 이 급제의 작용인 을목이 이제 이 화의 확산과 그리고 금의 작용을 일으키는 이 작용에 간목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면 간목은 무엇을 할 거냐? 이 금을 이루고 사화, 이 화를, 예, 화죠. 병화죠. 그죠? 여기서는 주로 병화가 일어나고 정화도 이제 따라오겠죠. 따라옵니다. 화들은 이제 펼쳐지니까 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이 작용을 하는 이 변화, 그러니까 화를 열고 금을 맞는 이 작용에서 갑이 고유에 가지는 작용인 이렇게 쭉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 그죠? 콩이다 이러면 콩에서 이렇게 올라오던 이 기세를
얘들이 을사가 어떻게 바뀔 건가 이게 인제 나타나겠죠. 그 작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게 쭉 올라오던 작용은 화의 확산과 금의 형성이라는 을목의 주제, 급제죠. 그죠? 급제의 이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에 의해서 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의 그 성장 위로 올라가려는 이 성장을 이제 멈추게 되겠죠. 그죠? 멈춘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갑목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이때까지 해 왔느냐 하면 수의 작용을 위로 올려내는 동작, 그러고 수라는 것을 지닌 상태로 지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제 갑진년의 올해가 갑진년의 이 작용도 갑목은 이 수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지금 올해 열심히 갑목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진토라는 이 계절과 그리고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 수가 점차 확산하는 작용 때문에 갑목이 이제 수의 그 작용이 뺏기기 시작하겠죠. 그죠? 근데 갑은 계속 수를 지녀가려고 애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를 쓰지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을사년이 오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수를 이제 버리는 과정이 인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그 수는 인제 갑목한테는 인성이겠죠. 그죠? 인성이 되는데 이 갑목이 그 수의 변동을 이제 그 지녀가려다가 이제 뺏기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뺏긴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지만 요 수의 변화라고 보면 돼. 인성의 변화죠. 이 변화. 변화. 또 어디로 가는 변화냐면 수가 이제 화에 도달하는 작용을 하는 변화입니다. 예, 고 변화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니까 갑은 일단 자기가 을사가 옴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는 그 수에 대한 책임이죠. 갑목은 수에 대한 책임을 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이제 줄여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주제를 '권한과 책임을 줄인다.' 요렇게 표현했지만 이 작용에서 좀 생각해 보면 갑목이 자기가 책임과 권한을 줄이지만 사실은 그 권한을 줄임으로 해서 자기는 갑목은 더 어떻게 높이 오르지 못하는 이 현상이 생기겠죠. 그것은 갑목에게는 또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책임을 줄여서 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편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갑목이 수를 많이 가지고 있던 수의 작용을 많이 하고 이거 책임을 많이 지던 사람이면 권한과 책임을 넘기면서 자기가 편해질 것이고 아니고 수를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를 유지하는 데 그 수를 섰던 사람은 이제 그것을 뺏기게 됨으로써 권한을 뺏겨 가지고 이제 을목보다 그 쫄병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갑이 우선인데 을목이 우선권을 가져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줄어드는다.'라는 말에는 여러 다 이면적인 그런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할 때는 무조건 요렇게 '권한과 책임이 줄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주의 구조에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거는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이야기만 듣고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응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치를 본다.' 이거는 을사겠죠. 을사의 눈치를 보겠죠, 을목이. 사화를 가져왔으니까. 을이라는 이거는 상관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갑을 갖다가 무참히 낮춰 버리거든요, 을목이. 을목이 갑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갑의 모양을 변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그 금이라 하는 이 작용이 금이라 하는 작용이 을이 새롭게 금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뭘 하느냐. 원래 자기가 가졌던 그 금의 변동이 생기겠죠. 그죠? 왜냐 새로 만드는 것은 한 것은 버려야 되고 새 것은 이루어야 되니 갑목이 자기가 가져왔던 금을 변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이 요렇게 적어 놨죠. 그죠? 오늘은 글씨가 좀 작은 것 같네. 네, 직장을 바꾼다. 낡은 옷을 버린다. 그죠? 그래서 남 모양이 멋있게 보인다. 을사가 이렇게 왔으니까 욕지를 타고 왔으니 을목이 얼마나 이 금을 이루는 과정에 화려한 이 그 군무를 춤을 추겠습니까? 금을 이루려고. 예, 그런 모양에서 갑목이 이제 넋이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사화의 작용에서 금이 새롭게 장생하는 이 모양을 통해서 자기가 입고 왔던 금을 이제 완전히 탈피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신금은 사에서 사지로 들고 없어지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간목이 관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도 그 관이 낡아 보여요. 자기가 지닌 그 관이 낡아 보인다고. 이게 상대적 관계에서 그 관계를 보겠죠. 그죠? 을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금이라는 이 관점을 본다라면 이런 현상 등이 생기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자 요거 말고도 유추를 해 보면 됩니다. 간목한테 관이란, 간목에게 금이란, 그죠? 예, 유추를 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화라는 이 작용에서 금이 새롭게 경금으로서 장생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는 이 수작용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냐면 완전히 벗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흡수하고 있는 이 수를 다 말려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수의 작용은. 그래서 확산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확산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확산할 수밖에 없다. 예, 이 작용에서의 그 기대는 새로운 수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수라는 것은 간모가 인성이고, 그죠?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관을 이루면서 새로운 수, 새로운 자리나 위치 등을 구하려고 하는 작용 등이 생기기 쉽겠죠. 그게 이제 수의 이 작용이 인성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를 자기가 버려서 확산을 시키니까 누구에 의해서 을사라는 것에 의해서 확산을 시키니까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라는 건 주로 그 사람의 생각, 그죠? 생각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관념 이런 것들이 다 이 수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안에서 화로서 이제 변화되는 작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화를 쫓아가기 때문에 수가 그죠? 목이라는 것이 화를 쫓아가는 이 방향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화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과목들은 '아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내가 이때까지 다듬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목적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갑목은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렇게 술을 품고 이렇게 성장시키죠. 이 성장이 이제는 다 멈춘다는 것이니까 개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갑목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갑목은 이 수의 작용을 이 을사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성이라는 이 작용은 다른 작용 즉 화라는 것과 토라는 것의 작용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문서 변동으로 다른 가치가 추구되는 거겠죠. 그죠? 이 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렇게 연결을 시키면 예 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이 마르거나 인성이 특히 이제 간목은 수를 인성으로 하기 때문에 "수가 대체로 마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수가 말라 들어가고 인성이 보통 마르는 경우는 대략 그 사람에게는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가치 기준 그죠? 어떤 대상을 자기가 인식해서 그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성이라는 것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적극적 행동 그죠? 행동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작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화의 확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화는 이 간목에게는 식상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작용은 확장하게 됩니다. 확장하게 되고 급제가 가져온 이 사화는 간목 입장에서는 어쨌든 식신이라는 작용의 그 환경에 놓여져 있어 자기가 술을 없애고 간목이 활발하게 이제 직진하지 않는 그죠? 곡하는 성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에 의한 확장으로서 간목의 원래 형태를 잃어버리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게 안 하던 짓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목이 안 하던 짓 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쪼끔만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안 하던 짓이니까 '엉뚱한 짓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 행위 이런 것들이 인제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 을사가 펼치는 이 군무를 이게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모양을 간목이 이제 쳐다보고 그 작용이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무의 떡이 커 보이는 모양으로
되는데 그 이면에는 을이 금을 만드는 작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간목 입장에서는 이 작용을 따라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경금이라는 것을 새로 맞이해야 되는 차후의 일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편관이기도 하지만은 이 작용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시 새로운 수를 이루어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 요거는 인제 더 뒤의 일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인제 이 금과 수가 이루어질 때 이야기겠죠. 어쨌든 고런 작용인데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식상을 통해서 그 가치를 상승을 시켜서 결과적인 것에서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작용으로서 이제 나가게 되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을 화에 대한 과정을 보면 요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의 확산을 통해서 토들은 이제 완전하게 그죠 높은 상태로 높다 혹은 넓다 이런 상태로 바뀝니다 토가. 토는 넓다 높다라는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을사년을 오면서. 예. 예 고렇게 바뀝니다. 예 토가 넓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는 그 환경의 무대죠. 그죠? 재성은 주로 환경적 무대를 뜻하니까 재성의 그 환경이 훨씬 넓어지는 형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확장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더 넓은 영역을 이루겠다는 것이니까 확장한다. 그죠? 또 거래처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래처가 늘어나가는 과정을 을사를 통해서 하겠죠. 그죠? 요거는 지금 을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자기가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을사가 가져온 사화의 그 환경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작용이 생긴다. 그러고 새로운 금전을 창출하는 이거는 새로운 금전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 화토 특히 토는 역마를 타기가 쉽기 때문에 화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것을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역마성을 타기 때문에 이 그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간목들은 새롭게 하는 일, 새로운 영역을 다투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제 식재가 가지는 특성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고 구인 광고를 낸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비유적으로 이제 적어 놨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영역 내가 가지는 이 재성이라는 영역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데 그게 인제 을사가 온 거죠.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간목이 이제 을로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갑이 을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제 '그 작용을 이제 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변화하는 목의 작용, 을로 변화하는 작용에서는 권한이 넘어가겠죠. 그죠? 나의 권한을 이양시켜 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어떤 부분의 영역을 담당했다.' 하면 갑은 새로운 을목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조력자, 새로운 동업자 등에게 나의 권한을 일정 넘기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갑이 이제 자기의 책임을 넘겨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책임을 넘겨서 자기는 가볍게 되기도 하고 또 권한을 책임을 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작용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는 그래서 권한 이동 제가 대략 이렇게 적어 놨고 그다음에 역할을 서로 나누는 것이겠죠. 그죠? 예. 예 자칫하면 이제 을목이 깡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목을 거의 이제 그 역할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재도 분탈하고 그죠? 재가 왜냐하면 을목이 거의 다 가져요. 이 을살에서는 간목이 열심히 해가 화를 피웠죠. 피워 지만은 그 을이 그 재를 다 주관하려고 하는 동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식재를 내가 열심히 펼치고 세운 걸 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을이 그 재성을 활용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깡패 출연으로 가진 거 틀린다."라는 비유로 인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뭐 간목 '아 내년에 이거 동업 나타나가 돈 다 뺏기는갑다.' 너무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비유적인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제가 쫙 이렇게 한번 훑었습니다. 예. 이 간목 일간은 대략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연결하면 이제 이해되죠. 그죠? 예. 앞에서 우리 다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제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목들은 내년에 을사년이 오게 되면
급제라는 이 작용은 상당히 갑에게는 또 다른 어떤 작용,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용이 아니라 좀 다른 작용을 하게끔 이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것이고 다른 환경, 다른 일 등을 하게끔 자꾸 변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갑목일간들 혹은 또 갑을 어떻게 쓰는 사람들, 갑을 예를 들어서 임수인데 식신으로 쓰는 사람들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갑이라는 일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하려는 걸 새로운 거 자꾸 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 엄청 든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갑이라는 것을 관성이다 이러면 관성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것을 대고 요 변화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고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제 운세풀이가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갑목 했습니다. 제5회 진평리 공부방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고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 같이 모여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재밌을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을목으로를 마지막으로 이제 천간 대 천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운세풀이는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지 관계 이제 을사이기 때문에 사가 들어가 사유축을 하거나 인사시사명을 하거나 뭐 사신합평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제가 조금 더 풀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신살작용에 대한 오번에는 신살작용을 조금 풀어가 재밌게 한번 해 볼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해서 쭉 한번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주일에 뭐 한두 개 이렇게 올릴 테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일 주일에 한 개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